치즈에 입문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계시죠? 이름도 어렵고 무슨 맛일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사기도 망설여지고 대형마트 갈 때마다 치즈 하나 살까 말까 하지만 내 입맛에도 잘 맞을지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치즈 입문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치즈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내 입맛에 맞는 치즈는 어떤 게 있고 무슨 치즈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치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치즈 로드맵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저 입문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즈는 그 역사만큼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류,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 생산 국가별 분류, 지방과 수분 함량에 따른 분류 등 그 외에 다양한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분류법은 치즈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내용이지 단순히 치즈를 즐기기 위해 먹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기만 하고 실제로는 다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본적인 맛과 향으로 정리해서 각 단계별 입문용으로 적합한 치즈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치즈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생치즈, 흰색 외피 연성치즈, 세척 외피 연성치즈, 반경성치즈, 경성치즈, 분류치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치즈는 우유의 기본적인 맛, 흰색 외피 연성치즈는 흰 곰팡이에서 기인한 버섯과 젖은 흙냄새, 세척 외피 연성치즈는 소금물이나 술로 닦아 숙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어물과 육향, 반경성치즈는 버터와 견과류, 경성치즈는 건과일과 건어물 향, 블루치즈는 느낌은 좀 다르긴 하지만 푸른 곰팡이에서 비롯된 매운 고추를 먹는 것과 같은 타격감과 파마향 냄새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혹시 먹는 거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러한 특유의 맛과 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맛의 캐릭터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6가지 분류별로 치즈를 먹을 때에는 맛의 강도에 따라서 생치즈, 반경성치즈, 흰색 외피 연성치즈, 경성치즈, 세척 외피 연성치즈, 블루치즈 순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캡처해 두시고 하나씩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입문 단계별 치즈를 구체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치즈입니다. 입문용 치즈로는 리코타와 모짜렐라를 추천드리는데요. 아마도 많이 드셔보셔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의 기본 맛을 잘 보여주고 과일이나 채소 샐러드에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베이스에 크림이 추가된 브라타 치즈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브라타는 요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냉동 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스카르포네 치즈입니다. 티라미수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치즈인데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고소한 맛으로 즐기기 좋고 과일이나 시나몬 파우더를 더해서 먹기 좋습니다. 일반적인 크림치즈처럼 빵에 발라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생치즈는 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는 치즈들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염소젓으로 만든 생치즈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염소젓은 허브 향이나 양고기 맛과 같은 느낌으로 주로 묘사하는 치즈인데요. 이러한 캐릭터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생치즈 단계에서 이러한 치즈들을 시도해 보시면 자신의 취향을 가볍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피칸두아니는 염소젓으로 만든 생치즈인데 제품 자체에 꿀이 들어있어서 입문자분들이 먹기 좋은 염소젓 치즈입니다. 빵에 발라 먹거나 청포도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치즈 최상위 레벨인 페타치즈. 시중에서는 소젓으로 만든 페타치즈도 있는데 오리지널 그리스페타는 염소젓과 양젓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짠맛이 강해서 생수에 10분 정도 담궈뒀다 드시면 좋습니다. 각종 채소에 올리브 오일 듬뿍 넣고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반경성 치즈입니다. 경성치즈에 비해 살짝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치즈고요. 생치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짠맛이 살짝 더해집니다. 반경성 타입의 치즈는 버터나 견과류 향이 지배적이어서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맨입에 먹기에도 좋고 열에 잘 녹기 때문에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1단계는 덴마크에서 만든 하바티 치즈입니다. 하바티는 생치즈처럼 부드러운 우유향으로 누구나 편히 먹을 수 있는 치즈고 블록 제품도 있고 슬라이스된 형태는 샌드위치를 만들 때 사용하기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콜비잭 치즈입니다. 주황색의 콜비 치즈와 흰색의 몬테레이 치즈가 마블처럼 섞여있는 형태의 콜비잭 치즈는 미국에서 만든 치즈로 하바티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맛에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는 치즈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고다 치즈입니다. 고다 치즈는 숙성 단계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무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치즈를 감싸고 있는 겉면을 외피라고 하는데요. 단단한 치즈의 외피는 대부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고다 치즈 대부분이 노란색 왁스로 코팅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벗겨내고 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셨다면 좀 다른 치즈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만체고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양조수로 만든 치즈인데요. 살짝 기름지고 고소한 버터 풍미가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몰레트 치즈입니다. 안나토라는 천연 색소를 첨가해서 진한 오렌지빛을 하고 있는 이 치즈는 버터향과 아몬드의 뉘앙스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치즈는 구매하실 때 네덜란드 원산이 아닌 프랑스에서 만든 미몰레트를 구매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만체고와 미몰레트 치즈는 화이트, 레드 구분 없이 대부분의 와인과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까망베르 브리치즈 많이 들어보셨죠? 두 치즈는 원산지가 각기 다른 흰색 외피 연성 치즈 패밀리에 해당하는 치즈입니다. 치즈를 만들 때 페니실리움 칸디듐이라는 흰 곰팡이 균을 넣어서 만든 치즈인데요. 치즈 외피에 흰색의 껍질을 생성하고 여기서 버섯의 향을 특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치즈입니다. 시작은 까망베르와 브리치즈로 경험해 보시면 되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브랜드의 치즈 중에서도 캔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들로 시작하면 무난한 맛으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유통기한도 길면서 가격까지 착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치즈이지만 나무 상자 안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은 맛과 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나중에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명 천사치즈로 알려져 있는 카프리스 데듀. 이 치즈는 신의 변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몬드 가루와 설탕에 절인 과일로 만든 칼리송이라는 디저트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치즈입니다. 까망베르 브리에 비해 크림 함량이 2배가 더 많아서 부드러운 질감과 고소한 맛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녹진한 크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크림이 3배 함유된 트리플 크림 치즈, 생앙드레를 추천드립니다. 이 치즈는 그야말로 리얼 치즈케이크처럼 굉장히 디저트스러운 느낌을 주는 치즈입니다. 치즈 표면에 흰 곰팡이가 보송보송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즐거움이 있고요. 딸기잼이나 라즈베리 잼과 같이 드시면 정말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어요.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치즈라고 할지라도 치즈를 만드는 상세 제조 과정과 재료의 함량, 숙성 기간, 포장 방법에 따라 모두 다른 맛을 보여주니까 하나씩 맛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치즈도 와인처럼 지명을 치즈 이름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까망베르, 브리,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샤우루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샤우루스는 프랑스 상파뉴 지역의 샤우루스 마을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까망베르보다는 지름이 작고 높이는 살짝 큰 형태의 치즈입니다. 섬세하면서도 짭짤한 맛과 산미가 도드라져서 와인과 페어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생산 지역을 일치시켜서 샴페인과 함께 에피타이저로 즐겨보시면 좋습니다. 샤우루스는 숙성기간에 따라 마치 다른 치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숙성이 짧을 때는 버섯의 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매운맛에 무에서 느낄 수 있는 알싸움도 강해집니다. 저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맛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짬짜면이 바로 그런 예죠. 치즈계의 짬짜면 같은 반반 치즈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브레스 블루입니다. 치즈의 겉면은 흰 곰팡이로 둘러싸여 있고 치즈를 잘라보면 내부는 푸른 곰팡이가 자리하고 있는 치즈죠. 입문용이라고 하기에는 블루치즈의 캐릭터 때문에 살짝 강한 맛일 수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단단한 치즈로 돌아가 볼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반경성 치즈에 비해 더 단단하고 수분이 적어서 장기간 보관 가능한 치즈가 바로 경성 치즈입니다. 반경성 치즈처럼 견과류 향도 느낄 수 있고 종류에 따라 꽃이나 열대과일, 건어물의 느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짠맛도 점점 강해지니까 빵이나 크래커와 함께 드시고 요리에 사용할 때에는 염도를 고려해서 소금 간은 마지막에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1단계는 통과제리에 자주 등장했던 구멍이 숭숭 뚫린 에멘탈입니다. 차가울 때 먹으면 지우개 씹는 것 같은 질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짝 온도가 올라가면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호두향과 연한 단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에 잘 녹으니까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치즈의 왕이라고 불리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입니다. 흔히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파마산과는 다른 치즈고요. 건조한 질감으로 강판에 곱게 갈아 토핑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한국에서 많이 유통되는 다수의 치즈는 숙성기간 1년짜리 제품이 대부분이고 24개월, 36개월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즈의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가격은 조금 비싸집니다. 그리고 프랑스 좀 다녀와봤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꽁테 치즈. 프랑스 국민 치즈라고 할 수 있죠. 이 치즈를 먹으면 마치 짭조름한 밤을 먹는 것 같은 질감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종류 불문, 다수의 와인과 잘 어울려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고 프렌치 어니언숲과 치즈 퐁듀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가격이 비싼 게 문제지만요. 프랑스에 꽁테가 있다면 스위스에는 그루에르 치즈가 있습니다. 둘은 제법 비슷한 치즈인데요. 꽁테가 살짝 단맛이 도는 쥐포 같은 맛이라면 그루에르는 노가리 같다고 해야 할까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두 치즈지만 활용법은 비슷합니다. 간단하게는 식빵 위에 그루에르 치즈를 잘라서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돌려서 꿀을 뿌려 드시면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이탈리아 치즈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그라나 파다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성 치즈 중 하나인데요. 좀 다른 점은 양젓으로 만듭니다. 양젓은 소젓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라 더 풍부한 맛을 보여줍니다. 요리에 사용하면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천연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참고로 저에게 하나의 치즈 분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성 치즈파입니다. 외피는 치즈의 껍질을 의미하고요. 이 외피를 세척, 즉 닦아서 관리하는 치즈를 세척 외피 연성 치즈라고 합니다. 보통은 소금물로 닦고 여기에 맥주나 와인, 증류주를 더해서 치즈를 관리합니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치즈들은 보통 고급 치즈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치즈에서 느껴지는 주된 향미는 건어물, 장류, 육향, 사람의 몸에서 나는 채취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분류이기도 하죠. 순한 맛에서 강한 맛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려 볼게요. 1단계는 너무나도 순둥한 브리에트 크리미앤 버터리 레드입니다. 특유의 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입문자용으로 처음 시도하기 좋은 치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워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2단계 라바게트. 작은 크기의 바게트 모양의 이 치즈부터는 살짝 콩콩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질감이지만 반발감도 제법 있고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 않아서 입문자용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캐릭터가 약해서 1, 2단계 정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치즈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르브랭 소개해드릴게요. 팔각형 모양의 치즈는 중간 레벨 정도의 맛과 향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건어물에 가까운 향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포장을 개봉했을 때 첫 향에서 연한 꽃향기도 느낄 수 있는 치즈입니다. 발효식품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 2, 3단계의 치즈 모두 맨입에 드셔도 별 무리 없는 맛과 향이고 짠맛도 편안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4단계 랑그르 치즈부터는 레벨이 급상승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큼콤한 건어물과 장류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이 강해지고 요오드의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치즈의 표면에 굵은 주름들이 잡혀있고 윗면이 오목한 그릇처럼 되어 있는데 같은 원산에 샴페인을 부어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니까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랑그르는 무화과 잼이나 머스터드와 함께 드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세척 외피계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프와스 치즈입니다. 앞선 치즈들이 소금물이나 여기에 안나토 색소를 더해서 닦은 치즈들이라면 에프와스는 마르드브르고뉴라는 증류주를 더해서 치즈 표면을 닦아 관리합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대표적인 향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고기의 육향을 느낄 수 있는 치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입문자용이라기보다는 치즈 애호가를 위한 추천 치즈입니다. 에프와스는 향신료와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후추 살짝 더해서 드시면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블루치즈입니다. 페니실린 로코포르티라는 푸른 곰팡이균을 치즈 제조 과정에 넣어서 만드는 치즈인데요. 톡 쏘고 날카로운 매운맛, 입안이 화끈거리는 느낌, 파마약, 매니큐어, 뉘앙스로 표현되는 치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기대하는 맛과는 너무 달라서 사실 카테고리 자체가 입문자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계별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앞서 흰색 외피 연성 치즈 5단계에 반반 치즈로 브레스블루라는 치즈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블루치즈의 1단계 입문용으로 같은 성격의 반반 치즈인 브리오 블루가 있습니다. 역시나 겉은 흰 곰팡이, 내부는 푸른 곰팡이가 있는 치즈이지만 맛의 강도에서는 온화한 맛이라 블루치즈 입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모든 치즈는 미생물이 살아있는 상태의 자연 치즈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유일하게 가공 치즈 한 종류를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블루치즈 2단계 바로 생따기르입니다. 생따기르 치즈는 한때 한국에 수입이 되었던 적이 있는 치즈인데요. 현재는 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치즈를 원료로 해서 만든 스프레드 타입의 가공 치즈가 바로 생따기르 스프레드입니다. 블루치즈 특유의 캐릭터는 잘 살아있으면서도 먹기 편한 형태여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바게트를 얇게 잘라서 바삭하게 굽고 생따기르를 살짝 발라 드시면 맛있고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쌈장처럼 찍어 드셔도 좋아요. 참고로 제가 정말 좋아해서 더 애정이 가는 치즈입니다. 블루치즈 3, 4, 5단계는 임의로 단계를 나눠두기는 했지만 카테고리 자체가 모두 강한 맛이라 비슷한 톤으로 기억해 주시고 나라별로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단계 프랑스의 블루도베르뉴, 4단계 이탈리아의 고르곤졸라, 5단계 영국의 블루스틸턴입니다. 보통 블루치즈는 고르곤졸라 치즈 피자처럼 요리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실제 치즈 날것으로 맛보면 강한 맛에 놀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치즈 입문자가 아무런 정보 없이 먹었다가는 깜짝 놀랄 만큼 강한 맛에 호불호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블루치즈의 농밀한 감칠맛을 너무 사랑하시죠. 이런 블루치즈는 기본적으로 꿀과 함께 드시면 좀 더 편안한 맛으로 즐길 수 있고 여기에 견과류나 건과일을 더하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요리에 작은 조각만 잘라 넣어도 감칠맛 상승,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조미료가 되죠. 지금까지 전체 6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30여 가지 치즈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차례대로 이 치즈들을 모두 드신다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치즈를 많이 경험한 것이 됩니다. 먹어본 치즈의 이름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10가지를 넘어서는 치즈를 말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이죠. 소개해드린 단계별 치즈는 이해를 돕고자 구성한 내용이고 맛에 대한 취향과 기호는 사람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로드맵을 기준으로 하나씩 치즈를 맛보다 보면 입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맛없는 치즈로 단정 짓거나 이 경험을 실패로 단정 짓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에 가치를 두시면 좀 더 즐거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자신만의 치즈 취향을 발견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될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치즈 로드맵 전체 내용은 이 사진 하나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캡처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입 치즈는 시기에 따라 입고 상황에 변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시는 게 좋고요. 오프라인에서 구하기 어려운 치즈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치즈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